양치질. 너무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수명이 줄어듭니다. 지난달 진료실에서 83세 어머니와 함께 온 아들에게 제가 했던 충격적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잇몸을 살짝 눌러보세요. 따끔거리거나 피가 나지는 않나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50년 경력의 치과의사 유호석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철석같이 믿어온 상식. 하루 3번 양치질하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어쩌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 구강 관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던 83세 방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시죠. 할아버지는 무려 60년간 하루 4번, 치아가 뽀얗게 빛날 때까지 양치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잇몸은 심하게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훤히 드러났고 따뜻한 물만 마셔도 찌릿한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의사로부터 잇몸 염증부터 치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차라리 평생 양치를 안 하는 게 나았을까요? 할아버지의 절망적인 질문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댓글로 내가 알던 양치 상식이 틀렸다니 라고 적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어르신 맞춤형 저자극 불소 치약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정보를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양치질이 어떻게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양치질도, 운동도, 공부도 열심히 할수록 좋다고 배웠는데 이상하죠? 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방영호 할아버지는 분명 누구보다 열심히 양치질을 하셨는데 왜 치아와 잇몸이 망가졌을까요? 자, 지금 다시 한번 본인의 잇몸을 만져보세요. 부드럽게 눌러보시고요. 아프거나 불편하신가요? 혹시 칫솔질 할 때 피가 나시나요? 네. 바로 그런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열심히 한 대가로 망가진 케이스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은 약해집니다. 특히 잇몸은 더욱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연구진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이 되면 잇몸 조직의 재생 능력이 2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젊었을 때는 하루만 지나도 상처가 아무렇던 것이 지금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우셨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상처를 치유하는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얼마나 느려졌는지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루 3번 이상 빳빳한 칫솔로 힘주어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망치로 계속 두드리면 벽에 구멍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약해진 잇몸은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카페트가 닳아서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전문 용어로는 이를 잇몸 퇴축이라고 합니다. 혹시 거울로 본인의 치아를 자세히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보다 치아가 더 길어 보인다면 이미 잇몸 퇴축이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 뿌리가 노출됩니다. 이 부분은 치아의 단단한 보호막, 범랑질으로 보호받지 못해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합니다. 찬물, 뜨거운 음식,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찌릿하는 통증을 느끼게 되죠. 아이스크림 드실 때 하고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그 통증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치아 과민증이라고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잇몸이 퇴축하면 치아와 잇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은 세균의 천국이 됩니다. 음식물이 끼기 쉽고 칫솔이 잘 닿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이죠. 결과적으로 잇몸 질환이 더욱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양치질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양치법. 지금부터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번이 아닌 2번만 양치하세요. 아침 식사 후와 잠자기 전. 이 2번으로 충분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번 제대로 된 양치질이 3번 이상의 부실한 양치질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세요. 포장에 초극세모 또는 미세모라고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런 칫솔은 약해진 잇몸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도 플라그, 치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셋째,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칫솔을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계란 표면을 쓸어내리듯 가볍게 말이죠. 절대 힘을 주어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넷째, 시간을 지켜주세요. 한 번에 2분 이상 닦지 마세요. 2분이면 충분합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닦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는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피가 안 나요. 3달 후 찬물도 마실 수 있어요. 6달 후에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며 행복한 미소를 보여주셨죠. 여러분도 그 미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의 칫솔을 확인해 보세요. 칫솔모가 빳빳한가요? 아니면 부드러운가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구강 건강, 나아가 전신 건강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양치질 방법만 올바르게 한다고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 또 다른 함정, 바로 치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광고에서 본 하얀 이를 위해 특별한 치약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특히 주목해 주십시오. 화이트닝, 퍼펙트 화이트, 눈부신 미소를 위한 특별 치약. 이런 광고 문구, 너무 매력적이죠? 지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현재 사용 중인 치약은 어떤 종류인가요? 포장에 화이트닝이나 미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난해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5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곱고 아름다우신 분이셨어요. 늘 깔끔하게 단장하시고 특히 본인의 미소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죠. 무려 20년 넘게 미백 치약만 고집해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TV 광고에서 치아를 하얗게 자신감 있는 미소를 하는 문구를 보고 시작하셨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이유로 미백 치약을 선택하셨나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치아가 눈에 띄게 하얘졌고 자신감도 생기셨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을 마실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고 심지어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때도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진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치아 표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낭질이 얇아져 속에 있는 상아질이 노출되었고 이것이 극심한 통증의 원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백 치약의 비밀은 바로 연마제에 있습니다. 치아 표면의 착색이나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미백 치약에는 일반 치약보다 훨씬 많은 양의 그리고 더 강한 입자의 연마제가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연마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아의 보호층인 범낭질이 비교적 단단하고 두껍기 때문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이 되면 치아 범낭질이 두께가 20대의 약 70% 수준으로 얇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범낭질이 밀도도 낮아져 외부 자극에 더 쉽게 손상됩니다. 이렇게 약해진 치아에 강한 연마제가 들어간 미백 치약을 매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오래된 나무 바닥을 거친 사포로 계속 문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치아 표면이 점점 깎여 나가고 결국 속살, 상아질이 드러나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치약을 써야 할까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최적의 치약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마모 치약을 선택하세요. 치약 포장에 저마모 또는 마모도 낮음이라고 표시된 제품이 좋습니다. 이런 치약은 연마제 함량이 적어 치아 표면을 덜 손상시킵니다. 둘째, 불소 함량이 높은 치약을 고르세요. 불소는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충치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충치 위험이 높아지므로 불소 치약은 필수입니다.
보통 1000ppm 이상 함유된 제품을 권장합니다. 셋째, 민감성 치약을 고려해보세요. 이미 치아가 시린 증상이 있다면 시린이 전용 또는 민감성 치아용 치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치약에는 노출된 상하세관을 막아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화려한 포장과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세요. 미백, 토탈케어, 프리미엄 같은 단어는 마케팅 전략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성분과 마모도, 그리고 불소 함량입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저마모 불소 치약으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치아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제야 편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환한 웃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용 중인 치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쩌면 그 치약이 여러분의 치아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손상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또 다른 치명적인 습관, 식후 즉시 양치질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한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저 역시 치과의사로서 오랫동안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험한 조언이 될 수 있는지 알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제 오랜 환자이신 79세 정태훈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사에 매우 철저하신 분이셨습니다. 식사를 마치시면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양치질을 하셨고 외출 시에도 항상 휴대용 칫솔과 치약을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무려 60년 넘게 이 습관을 철저히 지켜오셨죠. 그런데 최근 검진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치아 표면, 특히 앞니 부분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범랑질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음식, 특히 과일, 주스, 탄산음료, 식초가 들어간 음식 등 산성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입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안의 pH 농도가 일시적으로 급격히 낮아집니다. 즉, 입안이 산성 환경으로 변하는 것이죠. 이런 산성 환경에서는 치아의 가장 단단한 보호막인 범랑질 표면이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집니다. 마치 달걀 껍데기를 식초에 담가두면 물렁물렁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고려대학교 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산성 음식을 섭취한 직후에는 치아 표면의 경도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원래의 단단함으로 회복되는 데는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지고 약해진 치아 표면의 칫솔질, 특히 연마제가 든 치약으로 힘주어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마치 젖은 종이에 펜으로 강하게 글씨를 쓰는 것처럼 약해진 상태의 치아 표면은 쉽게 마모되고 손상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매 재광화,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드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식후 즉시 양치질의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렇다면 언제 양치질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몸의 침이 자연스럽게 입안 환경을 중성으로 되돌리고 약해진 치아 표면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에 남아있는 건 괜찮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식후 즉시 양치질 대신 구강 위생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에는 물로 가볍게 입을 헹구세요. 이것만으로도 입안에 남아있는 큰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성분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를 사용해보세요. 단, 알코올 미함유 제품으로 식후에 불소 함유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구면 치아 표면을 보호하고 pH를 중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 산성이 낮은 을 드신 후에는 설탕 없는 껌, 무설탕 껌을 씹어보세요.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구강 환경이 더 빨리 중성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그리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 부드러운 칫솔과 저마모 불소 치약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양치질을 하세요.
정태훈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불과 6개월 만에 치아 마모 진행이 멈추고 시린 증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걸 알게 되다니. 하지만 늦게라도 안 것이 모르고 계속 망가뜨리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식후 즉시 양치하는 습관을 바꿔보세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흔히 경험하지만 그저 노화의 일부라고 체념하시는 문제, 바로 입마름, 구강건조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 입이 자꾸 마르는데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제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입마름을 그저 나이 탓으로 여기고 참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 오랜 환자이신 85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약 3년 전부터 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생각하며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목이 타서 자주 깨고 뻑뻑해서 음식을 삼키기 힘들어졌으며 말할 때도 입안이 말라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평생 충치 하나 없으셨던 분인데 갑자기 여러 곳에서 충치가 생기고 잇몸 염증도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검진 결과 할아버지는 심각한 구강건조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는 할아버지께서 복용 중이던 고혈압 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구강건조증.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침은 단순히 입안을 촉촉하게 하고 음식을 삼키는 것을 돕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놀라운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침은 천연 항균제입니다. 침 속에는 락토페린, 리소자임과 같은 다양한 항균 효소와 단백질이 들어있어 구강 내 해로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감염을 예방합니다. 둘째, 침은 치아의 보호막입니다. 침에 포함된 칼슘과 인산염은 치아 범랑지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초기 충치를 다시 회복시키는 제광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음식물 찌꺼기와 산성 물질을 씻어내는 자정작용도 합니다. 셋째, 침은 음식의 소화를 돕습니다. 침에 포함된 아밀라아제와 같은 소화 효소는 탄수화물 분해를 시작하여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저하되어 침 분비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서울대학교 예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침 분비량은 젊었을 때의 약 60%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다양한 약물, 고혈압약, 항히스타민제, 항우울제, 이뇨제 등은 침 분비를 더욱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인들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의 약 80%가 구강 건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침 분비가 감소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충치 및 잇몸 질환 위험 급증, 세균 번식 용이, 제광화 능력 저하, 구강 곰팡이 감염, 칸디다증, 위험 증가, 소화 불량 및 영양 흡수 장애, 말하기와 음식 삼키기 어려움, 연화 곤란, 미각 변화 또는 감소 및 식욕 저하, 입 냄새, 구취 증가, 틀니 사용 시 불편감 및 통증 증가. 최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주치의와 상담 후 구강 건조 부작용이 적은 약물로 조정하고 제가 알려드린 구강 건조증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3개월 만에 입마름 증상과 구강 내 문제들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사는 즐거움이 돌아온 것 같아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구강 건조증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세요. 하루에 최소 8잔, 약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니며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둘째, 무설탕 껌이나 사탕을 활용하세요. 씹거나 빠는 행위는 침 분비를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단,
반드시 무설탕 제품을 선택해야 충치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일리톨 함유 제품이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청결제는 피하세요. 알코올 성분은 입안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보습 성분이 함유된 구강 건조증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입마름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잠자는 동안 가습기를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줄이거나 피하세요. 이들은 모두 탈수를 유발하여 입안을 건조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이 구강 건조를 유발하는지 의사나 약사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모든 약이 원인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부작용이 적은 대체 약물로 변경하거나 용량 조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이 마르다고 그냥 참고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건강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강 건강이 왜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전체 건강과 수명에 직결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올바른 양치법, 치약 선택, 식후 관리, 입마름 관리 등은 단순히 치아와 잇몸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나눌 이야기는 저 역시 처음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유학적 사실입니다. 제 오랜 환자이신 김정호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심한 잇몸 질환, 치주염을 앓고 계셨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차는 상태였지만 이 나이에 이 정도쯤이야 뭘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 덕분에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지만 심장 전문의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마비의 원인 중 하나가 만성적인 잇몸 질환일 수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어떻게 입안의 문제가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최근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공동 연구를 포함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 잇몸 질환, 치주염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혈관 질환, 심장마비, 협심증 등 발병 위험이 최대 2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 잇몸 질환 환자는 뇌졸중 발병 위험이 약 3배 높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잇몸 질환이 심하면 잇몸의 염증 부위를 통해 구강 내 세균, 특히 진지발리스균 등 이나 세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균과 독성 물질들은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형성하며 동맥 경화를 촉진합니다. 결과적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심장질환과 뇌졸중만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들은 만성 잇몸 질환이 다음과 같은 전신질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뇨병, 잇몸 질환은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반대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잇몸 질환이 악화되는 양방향 관계가 있습니다. 치매, 알츠하이머병 잇몸 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이 뇌에서 발견되며 염증 반응이 치매 발병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렴, 구강 내 세균이 폐로 흡입되어 폐렴, 특히 흡인성 폐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중요. 류마티스 관절염, 잇몸 질환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이라는 공통된 기전을 공유하며 서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임산부의 잇몸 질환이 조산 및 저체중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김정호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구강 건강 관리에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6개월간 집중적인 잇몸 치료를 받으셨고 집에서도 올바른 양치질과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할아버지의 잇몸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놀랍게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 심장 건강 지표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심장 전문의도 잇몸 치료가 심혈관 건강 개선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며 놀라워했죠. 여러분의 입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신 건강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구강은 건강한 노년의 기초입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닌 수많은 연구로 증명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법. 50년 경력 치과의사의 최종 처방전입니다. 양치질. 하루 2번, 아침 식후, 잠자기 전. 부드러운 칫솔, 미세모, 초극세모로 잇몸과 치아 경계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2분간 닦으세요. 치약. 점화 모이면서 불소 함량 1000ppm 이상 이 높은 치약을 사용하세요. 미백 치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린 증상이 있다면 민감성 치약을 고려하세요. 식후 관리. 식후 즉시 양치하지 말고 물로 헹구거나 불소 가글액, 무알코올을 사용한 후 30분 1시간 뒤에 양치하세요. 입마름 관리.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 사탕으로 침 분비를 촉진하세요. 알코올 함유 가글액, 카페인, 알코올, 담배는 피하세요. 정기검진.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치과를 방문하여 검진 및 스케일링을 받으세요. 전신건강연계. 구강 건강을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닌 전신 건강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세요.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구강 건조 등 부작용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 삶의 질,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명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90세가 넘으신 환자분도 올바른 구강관리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삶의 활력을 누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가 오래오래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한 미소와 함께 건강한 심장, 건강한 뇌, 그리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